안녕하세요. 금일은 44주 주간 한국조선소의 주요 뉴스 및 기타 조선 관련 뉴스를 요약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다 노는 내용을 주간 정리하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내용에는 기사에서 언급한 부분과 개인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는 의견을 함께 전달드리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첫째는 한국조선해양의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의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원전 관련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많은 회사들이 원전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 소형 모듈 원자로에 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은 SK그룹은 지난 8월 빌 게이츠가 세운 미국 테라파워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기업들이 SMR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SMR의 시장 규모가 2040년에 3천억 달러 규모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테라파워는 게이츠 이사장이 2008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차세대 원자로인 SMR의 소듐 냉각 고속로 SFR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FR 기술은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분열을 통해 발생한 열을 액체 나트륨 냉각제로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업은 SFR 기술의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며 상용화 목표는 202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투자하는 기업은 SK그룹 투자기업과 동일한 테라파워이며 투자 규모는 3천만 달러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SMR을 투자하는 것에는 해상 원자력 발전, 원자력 추진 선박 분야 등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SMR을 유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해상에서 소형 플랫폼에 탑재하여 해상 수소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컨테이너의 고정 작업이 필요 없는 신개념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개발과 함께 미국 선급 ABS로부터 레싱 프리 컨테이너선에 대한 설계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은 화물창 내부에 컨테이너를 실은 후 덮개인 해치커버를 닫고 다시 그 위에 컨테이너를 적재합니다.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선박 운항 중 움직이지 않도록 레싱 브리지라는 구조물에 고박하는 작업, 레싱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레싱 프리 컨테이너선은 갑판 상부에 적재하는 컨테이너의 하중을 받아 선체에 전달해주는 포터블 벤치라는 신개념 장치를 사용합니다. 레싱 브리지와 해치 커버를 없애고 대신 화물창 내부의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정렬해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셀가이드를 갑판 위로 확장했습니다. 갑판 윗부분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확장된 셀가이드에 의해 고정되면서 레싱이 필요 없는 형태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 이 같은 개념의 컨테이너선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시장에서 수용이 될지는 아직은 의문이 있습니다. 선박이라는 것은 갑자기 다른 형태의 기술을 선박에 적용하는 것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실험하는 것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삼성중공업의 주간 뉴스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세계 최대 규모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및 하역 설비 FPSO인 에지나 FPSO 건조 공사를 수주하며 나이지리아에 진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항에 조선소도 지었으나 2018년 에지나 FPSO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선박 수리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배를 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투자한 시설에 대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에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한국조선소가 해외에 투자하여 성공을 거둔 예가 많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망갈리아 조선소,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투자 등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현지의 문화와 환경이 한국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기업체를 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인력 감소 소식입니다. 조선산업에 있어 수주는 증가하고 있지만 선박을 건조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올해 들어 6개월 만에 300명가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3대 조선소,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6월 말 직원 수는 총 37,670명이며 2021년 말 38,071명과 비교하면 401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조선소 인력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소가 인력의 이동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수주가 증가하면 인력 쟁탈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주한 선박은 건조를 하여야 하고 인력은 부족하면 많은 임금을 주고라도 인력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조선소 간 인력 쟁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셋째는 대우조선해양의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초로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 온반선에 고만간강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탑재한 고만간강 LNG 탱크는 24,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내부에 탑재하는 사각형 형태의 연료 탱크입니다. 해당 선박의 발주선사는 독일의 하팡노이드입니다. 고만간강 LNG 연료 탱크는 운행 중 발생하는 액화천연가스의 슬로싱에 강하면서도 탱크 형상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슬로싱이라 하면 탱크 내부의 LNG가 선박 운항 중 액체가 움직이면서 탱크 내벽에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강도가 약한 탱크 구조일 경우는 연료 탱크 구조가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재인 고만간강은 영하 163도 극저온의 액화천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소재로 기존의 인바, 니켈 합금강, 나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보다 가격이 낮고 극저온에서의 성능은 물론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을 갖고 있어 LNG 화물창의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각에 있어 한화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됨에 따라 한화그룹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대 6주간의 실사 과정 후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결합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인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동시에 유럽연합과 관련 당사국의 합병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은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유럽연합의 반대로 인수가 무산되었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기존의 우주,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연구개발, R&D, 투자를 늘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래 방산 기술을 민간 상선에 적용할 수도 있으며 한화디펀스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탑재 기술을 향후 수요가 급증하는 친환경 선박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친환경 기술인 수소, 가스 사업, 풍력,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한화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조선소와 철강업체 간의 후판 가격 협상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철강업체가 고려 가능한 후판 가격 인하는 5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는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후판 가격 상승을 고스란히 수용하였기 때문에 최근 원자재, 철광석 가격의 하락에 따른 후판 가격 인하는 2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5월 철광석 톤당 226.46달러까지 뛰었던 상하이항 철광석 가격은 올해 초 120달러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 소비 감소로 인해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였으며 10월 28일 기준 톤당 86.5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년 평균 대비하여 거의 50% 가까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조선사가 후판 가격 인하를 대폭 요구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철광석과 함께 후판 제작에 필요한 연료탄의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는 것을 이유로 인하폭을 크게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철강업체도 있음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철강업체와 조선소 간 후판 가격에 대한 원만한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될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조선소의 LNG 수주량 증가 소식입니다. LNG 선박에 대한 중국 조선소의 수주 소식은 여러 영상에서 전하여 드린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조선소의 LNG 조선소의 확대와 수주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박의 건조 특성상 건조 경험이 쌓이면 동일 설계 사양으로 많은 선박을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조선소들이 현재의 시장 상황을 잘 이용하여 LNG 선박 건조 경험을 많이 쌓는다면 향후에 한국 조선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주 관련 사항은 영상의 채널에서 중국 조선소 또는 LNG로 검색하면 관련 수주 소식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